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챕터 11 Locally Efficient Estimation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이렇게 HF,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여기에 있는 게 있죠. 여기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 있는 포인트가 이제 PF가 있으면 이 PF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오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것들의 요로 가는 요 한 점으로 가는 सब스페이스를 생각을 해서 요 클래스에서 이피션트 옵티마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했어요. 그죠?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찾을 것인가? 요게 이제 phi 아닙니까? 그래서 요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첫 번째 표현이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도 익스프레션이 된다는 것을 한 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 요 익스프레션 자체가 이미 이피션트하게 찾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람다 2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어 이제 요게 IPW 아닙니까? 이게 IPW니까 요 IPW에서 이제 IPW가 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이 요 점, 요 점을 이제 요 점이 이거니까 요 점이 요 프로젝션이니까 이 차이 이 둘의 차이가 결국은 요 이피션트 요 벡터가 그러니까 요 벡터가 이것이죠. 그게 이제 한 내용이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야기할 부분은 뭐냐면 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를 이 힐버트 스페이스의 애니 포인트에서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람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단 여기에도 이제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여기 노이슨스 타,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 풀 샘플에서의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오쏘고나는 걸 잡아가지고 그 오쏘고날 스페이스 안에 있는 것이 해줘야지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즉 얘가 이제 이거 안에 있어야지 레귤러 RAL 이스티메이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RAL 컨디션 때문에 그러니까 풀 샘플 하에서는 RAL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논리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찾은 이 옵티말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서브옵티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요 점을 고정시켜 놓고 그죠? 오른쪽에 이 점을 이 점을 고정시켜 놓고 그것으로부터 유도되는 그 서클래스에서의 섭스 요거 그쵸? 요로 보내지는 요 포인트 요 파티클러 한 포인트로 보내지는 그런 सब스페이스 내에서의 옵티마를 찾은 거거든요, 얘가.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진정으로 관심이 없는 이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관심은 이 스페이스 전체, 그죠? 이 스페이스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 전체를 다 이 클래스에서 각각의 포인트,
각각의 포인트에서 또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각의 포인트에서 또 서브 클래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쪽에 애를 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시키면서 그 각 포인트에서 해당되는 서브스페이스들을 다 유니온을 시켜서 그 중에서 제일 큰 애를 잡아야 제일 옵티말을 찾는 게 진정한 옵티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진정한 옵티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요 점에서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문제는 이거죠. 진짜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는 how to choose the best influence function.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옵티멀을 찾고 싶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얘를 뭘로 찾겠냐는 거죠. 얘를 뭘로 찾 그러니까 얘 이게 왼쪽에 있는 애가 옵티말이 되는 오른쪽에 있는 어떤 거를 옵티말로 잡겠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 직관적으로는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뭘, 스-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쪽에 이, 요거는 한 포인트지만 이 클래스에서 이미 그러니까 미싱 생각 안 하고 이 클래스 내에서 옵티말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이거 공부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베타 문제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게, S 베타 이피션트라고 하죠. 보통 F.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씁시다. 이제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이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이 한 거 아닙니까? 미싱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어 어프로치는 뭐냐면 그러면 이걸 쓰자. 그죠? 여기서 이걸 쓰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왼쪽에 얘를 이걸 쓴 후에 여기로부터 보내서 이 클래스에서 옵티마를 찾자라는 게 어, 아주 자연스러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컨젝처가 맞느냐, 그죠? 그 컨젝처가 맞느냐는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11번 띠어렘 11.1입니다. 그래서 그 컨젝처가 거의 맞습니다. 조금 약간의 마디피케이션이 필요한데요. 마디피케이션 필요한데 일단 러플리는 그게 맞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요 풀 샘플에서의 옵티마를 찾은 후에 어, 그것을 그것을 왼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옵티마를 찾는 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어, 요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변형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이죠. 리서치 퀘스천이죠. 그래서 이 리서치 퀘스천을 찾기 위한 이제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efficient 스코어 펑션을 찾기 위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likelihood based representation을 생각하는 거예요. efficient 뭐냐면 efficient 스코어 펑션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얘나 얘는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힐버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걸로 치면 왼쪽, 그죠? 여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얘들은. 그러니까 슈퍼스크립트 F가 들어가지 전까지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면 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힐버트 스페이스. 그러면 얘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정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 스코어 펑 얘는 얘는 뭐냐면은 어 그 노이센스 탄젠트 노이센스
얘는 뭐냐면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의 엘리먼트잖아요. 그죠? 그 그래서 그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의 엘리먼트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게 티어렘 7.1 이거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어떠한 그 complete sample score 펑션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그거였죠. 그리고 얘 역시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 얘는 결국 두 스코어 펑션의 컨디셔널 차이 두 스코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오토고널라이즈 이거는 람다 F고 여기 그러니까 람다 F에 속하는 것을 것이고 얘는 그냥 그냥 얘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힐버트 스페이스 F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코어 펑션의 차이에 컨디션 인스펙테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탄젠트 펑션의 차이에 어, 두 번째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어, IPW 리프레젠테이션. 어쨌든 얘는 이피션트 스코어 펑션은 어, 어떤 어떤 그 펑션의 이 프로젝션 폼이다. IPW 프로젝션. 그러니까 지금 얘는 IPW고, 그죠? 얘는 IPW고, 얘는 뭐예요? 얘는 프로젝션이죠. 프로젝션 오브 프로젝션 오브 IPW 온투 람다 2. 이게 람다 2는 뭡니까? 오그멘테이션 스페이스라고 얘기했죠. 오그멘테이션 스페이스. 그래서 이게 오그멘테이션 스페이스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기대값이 0인 이스티메이터들의 집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대값이 0인 이스티메이터들의 집합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대값이 0이면 어, 항상 우리는 어떤 이스티메이터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이스티메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이스티메이터는 기대값이 0이야. 그러면 요 두 개를 결합을 해서 항상 얘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이거 마이너스 코베리언스 세타 햇 D 베리언스 D 햇 인버스 D 햇.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티메이터는 이 이스티메이터는 항상 죄송합니다. 이거 그죠? 어, 이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기본 이니셜 이스티메이터가 있고 그냥 그거랑 관련 있는 그거랑 상관없는 어떤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군요.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이 코릴레이션이 코베런스가 0이면은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하지만 코베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코베런스를 이용을 해서 임프루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D가 여러 개가 있어. 이 D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그 D들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D들의 집합. 응. 그 D들의 집합이 이게 람다 2인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면 그 D들의 집합에 그래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이거를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다 직교를 해가지고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제 임프로브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D들 중에서 제일 좋은 애는 이렇게 그 D 아이고 지웠네. 이렇게 있으면 람다 2가 있으면 D들의 집합이니까 여기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포인트가 뭐냐? 요 포인트가 결국
디스타 요 여기서 프로젝션 하는 걸 거야. 요 포인트 프로젝션 하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거죠. 그게 지금 이거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가 efficient score를 찾는 건데 efficient score를 찾는 방법이 likelihood base로 찾는 방법이 있고 로 생각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젝션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two since the two representations gives the same estimator 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이 BF를 찾는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뭐였죠? 띠어렘 바이 3 바이 3가 뭐였지? 여기에서 보면 얘를 음, 제가 못 찾고 있으면 좀 누가 좀 지적해줘도 될 것 같은데. 띠어렘 10.6이네요. 예. 그래서 띠어렘 10.6에 의해서 요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 어, 같게 만드는 BF를 찾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슈퍼피셜한 문제였는데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리지널 문제는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이 레벨 컨셉추얼 프로블럼이었고 그거를 좀 더 콘크리트하게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BF를 찾는 문제로 이제 바뀐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찾는 그 식을 찾은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미 한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죠? efficient scope 펑션은 이렇게 표현된다. BF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걸 만족해 14번은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쓰면은 그거를 그거를 다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14번이 15번으로 표현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그러면 14번이 왜 15번을 만족하느냐, 15번을 의미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써봅시다. 14번씩을 다시 써보면 이거 아닙니까? 16번 아닙니까? 14번을 그러니까 이것의 14번씩의 솔루션을 BEF 그죠? B efficient라고 하면 부르겠다는 거예요. F 이거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이걸 만족을 해야 될 테고 그러면 물론 이제 그때 얘는 이제 람다 F에 속해야 되죠. 왜냐하면 람다 F 오르고노에 속해야 되죠. 왜냐하면 RAL 인플루언스 펑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16번식의 양변에 기대값을 취하는 거죠. 어, 그래서 expectation of the something given set를 취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럼 뭐가 되냐면 왼쪽은 이게 되고 왜냐하면 M 오퍼레이터의 정의가 그거예요. 그죠? M 오퍼레이터의 정의가 뭐냐면 expectation given R, GR
C, given C거든요. 이 정의가. 그죠?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양변에 이걸 취하면, 이 양변에 이걸 취하면 왼쪽이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을 취하면 오른쪽에 또 기대값을 취하면 첫 번째 것은 이걸 기대값을 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스판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대값 취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판스 메커니즘 기대값 취하면 얘는 BF가 되고요. 얘의 기대값은 expectation을 취하면 이게 나오고 얘의 기대값을 취하면 0이 나오죠. 왜 0이 나옵니까? 람다 2의 정의에 의해서 이 엘리먼트는 람다 2의 엘리먼트고 람다 2 엘리먼트는 기대값이 0이거든요. 정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게 0, 플러스 0이 돼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얻어지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죠. 왜? 왜냐하면 어, 그냥 양변에 M 인버스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 한 거예요. 그죠? 양변에 M 인버스 오퍼레이터를 이제 그리고 그게 유니크하니까 어플라이 하면 이게 17번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프로젝션을 17번씩을 F 람다 F 오토고널에 프로젝션을 해버리면 이제 이게 나오고 17번씩이 바로 이걸 의미를 하고 어 요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람다 F 얘가 알파 F가 람다 F의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가 0이 돼요. 프로젝션을 해준 게. 그리고 첫 번째 파트는 프로젝션 오브 어, S 베타 F 기분 람다. 얘 정의가 이거죠. 이미 이피션트 스코프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피션트 스코 풀 샘플 데이터에서 이피션트 스코 펑션은 정의가 그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의 오토고널 컴플리먼트에 프로젝션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15번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얻어졌죠. 그러면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아까 얘기랑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는 제가 뭐라 했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걸 그냥 찾아서 S S 베타 이피션트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걸로부터 이쪽으로 보내서 프로젝션을 찾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건 조금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는 이게 왜 어려운 이게 복잡한 겁니다. 맞습니다. 복잡하긴 한데요. 이걸 다시 써보면 뭐예요? M F 뭐예요? 이거죠. 이거. 는 이건데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이거랑 이크로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또는 이거 이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 식이잖아. 이건 식이고 이 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의 클로즈 폼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않았죠. 우리가 원하는 애는 그것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해준 다음에 더해주는 형태로 뭔가를 더해주는 형태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틀렸죠.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만약에 가장 간단한 게 첫 번째
MPF가 이거에 속하면 이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응? 그러니까 이거에 속하면 뭐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다시 말해서 그때는 이거 자체가 프로젝션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거에 이미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이거가 되고 오른쪽이 SEF.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 그냥 MSEF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뭐냐면 SEF S efficient를 가지고 F를 가지고 이게 F 이걸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여기 둘 다 다시 예.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얘가 어,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 요걸 만족하면 그냥 이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집어넣으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만족할 수 하는지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교수님, 네네, 예, 그 지금 어, 증명 과정이 1번에서요. 네네, 1번에 이제 맨 마지막 줄 for some P efficient F 그다음에 여기에 네네, 속해 있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네, 이거의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두 구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어느 한 점이 아니라 그렇게 집교하고 있는 게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그 전체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노테이션이 sum b EFF efficient F라고 돼 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의미가 오른쪽에 있는 구의 어떤 점이든 이게 성립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아니면 아, 이게 예, 네, 노테이션의 한 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음, 네, 이걸 S 2%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H고 여기는 HF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곳에 가는 예, 요 점물 요 점이 어떠한 스페이스의 프로젝션인데 이 सब스페이스 프로젝션인데 요 सब스페이스는 여기 있는 한 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 점을 베타 B if 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 네. 전에 했던 거랑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한 점을 아니죠. 얘기를 해서 그때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의의 한 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본
given phi f잖아요. given phi f. 아, 그거는 기, 고정돼 있고 지금 이번에서는 고정되지 않는 여기서는 어, 여기 여기 영역에 속해 있는. 여기서는 이게 베스트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베스트라고 한다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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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서브클래스의 베스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점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미의 한 점을,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거잖아요. 이걸 일반적으로는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람다 F 오쏘고는 여기 있는 한 점으로 가서 또 सब스페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애보다 얘가 더 이피션트한 거죠. 여기 요 클래스에서 베스트를 찾아봤자 걔는 얘보다는 이피션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정의에 의해서 S 이피션트가 지금 제일 얘가 베스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변화시켜 가면서 각각 서브클래스에서 입션트를 찾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애가를 찾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그것에 해당되는 이 이 포인트 오른쪽에 있는 이 포인트를 뭐냐? 그게 지금 이건데요. 그죠? 아, 얘의 캐릭터가 얘를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15번씩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교수님, 저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네, 네, 될까요? 네. 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들던 생각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M 인버스 역상이 나오잖아요. M 네, 네. 인버스라는 게 나오는데, 네. 여기 이제 사실은 인피니트 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석세시브 어프로키메이션 이런 걸 실제로는 써서 얘를 표현을 하나요? 나중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 문제점이 이 쓰- M 오퍼레이터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걸 찾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되는데 예. 이 실제로 이거를 찾는 네. 방법은 어렵습니다. 예. M 인버스 찾는 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근데 할 이제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네. 원래는 이제 인피니트 썸이지만 이제 결국은 파이나이트하게 트렁케이트 해가지고 요거를 쓰게 될 텐데, 네, 네, 네. 이제 거기서 오는 뭐 근사 에러 같은 게 또 생기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기반해서 이피전트한 에스티메이터를 찾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에스티메이터가 얼마나 뭐 옵티멀한 거에서 가까운지 이런 바운드 같은 걸 뭐 따로 나온 결과들이 있나요? 아, 그래서 그걸 믿고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 예.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예쁜데, 실제로는 이제 약간, 어,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아, 불가능한 거라서, 여기 안에, 이 챕터 12에서, 사실은 이 책의 마지막 본 챕터 12에서, 그래서 포기를 해요. 이걸, 이거를, 이 솔루션을 찾는 건 포기하고, 15번을 찾는 건 포기하고, 뭘 하냐면, 서브 클래스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풀 수 있는 클래스로 좁혀가지고, 거기서 서브 옵티마를 찾는 문제로 또 활용해서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좋은 거를 찾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계산은 이제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음,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지금 15번씩을 찾는 게 12번씩을 찾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15번씩을 찾는 건 좋은 건 알겠는데 얘를 실제로 어떻게 푸냐 그러면 부분에서 어, 이제 서세시브 그 어프락시메이션을 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세시브 어프락시메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이게 노테이션이 또 세- 이제 M 인버스 B 헷갈리니까 얘를 또 이제 D로 놓고 그 D를 푸는 문제로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M 인버스를 찾는 방법이 successive approximation이니까. 그래서 그 이것이 successive approximation 공식이고요. 그런데 그 리밋은 이걸 15분씩이거든요. 그 리밋은 이것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푸는 거냐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서 이걸 얻어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얘가 람다 아, 람다 F 오소고널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해주면 얘는 0이 돼요. 프로젝션을 해봤자 0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D가 얻어지면 DF가 얻어지면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DF가 얻어지면 그거를 M을 어플라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요 M을 어플라이를 하면 얘가 더 이상 람다 여기에 속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션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여기에 속하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걸로 끝인데 이게 속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션을 오퍼레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컴퓨테이셔널리 어, 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걸 쓰는 걸 알고는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는 이제 뭐 이런 걸 쓰겠죠. 어,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 앞에서 얘기하는 서세시브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이제 하는 건데요.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뭐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이제 워킹 모델이 들어가요. 워킹 모델이 들어가서 이제 계산이 지저분해지는데 아무튼 컨셉추얼리는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산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이걸 푸는 게 됩니다. 이스티메이션 이퀘이션을 이제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는 뭐냐면 얘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이에요. 우리가 풀 데이터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 그럼 풀 데이터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 뭐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모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형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M 이제 MZ 이거는 뭐 Y 마이너스 뮤 X 베타 뭐 여기에 뭐 V 인버스 그죠? V 인버스 X D X 뭐 이런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풀 샘플 얘는 특히 이제 S 이피션트 Z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사용하고 싶은데 미싱 데이터 때문에 못 사용 이거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은 미싱 데이터 때문에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오그멘테이션 요게 지금 오그멘테이션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한 거잖아요. 오그멘트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는 IPW고 그죠? 요거는 IPW 파트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IPW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IPW 먼저 해준 후에 IPW만 쓰면은 그거는 이피션트 하지 않으니까 이피션시를 개선 이피션시를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오그멘테이션을 하겠죠. 오그멘테이션을 프로젝션을 하겠죠. 그래서 오그멘테이션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각각의 각각의 파셜 각각의 리스판스 패턴에서 요 파셜 리스판스 그죠? 요건 파셜 리스판스 아닙니까? GRZ는 그러니까 그 파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해주는 거니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해주니까 어 해주고서 이거를 이제
요걸 빼주는 거는 이제 기대값이 0이 되도록 빼주는 거죠. 기대값이 0이 되도록 빼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인프루브가 되죠. 인프루브가 되는데 문제는 요 D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D를. 그죠? 이 D라는 것은 이제 그 M 인버스 B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근데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냥 이걸 써주죠. 그냥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보통은 그냥 이걸 써줘요. 예. 보통은 그냥 여기에 쓴 거를 여기에 썼던 애를 여기다 써주죠. 이 자리에 여기에 썼던 애를 여기에 넣어줘서 그걸 여기에 넣어줘가지고 그것에 M 인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MT를 찾는 그러니까 이걸 안 쓰고 이거보다 더 임프루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로빈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를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15번씩 15번씩을 풀 수 있으면 15번씩을 풀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BF를 찾을 수 있고 그 BF를 찾아서 그 BF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거를 쓰는 게 가장 옵티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러플리는 이렇게 한 포인트에서 옵티말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한 포인트에서 요 점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옵티말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 클래스에서 다 제일 베스트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 베스트를 찾는 얘를 이제 BEF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점을. 근데 요것을 찾는 것이 요 점을 찾는 공식이 15번씩인데 걔는 일반적으로는 인테그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어, 이, 이 식을 인테그럴 이퀘이션 프로젝션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서세시브 디퍼런스를 굳이 풀고 싶으면 서세시브 디퍼런스를 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얘를 러플리 어, 많은 경우에 그냥 이걸 쓰죠. 그냥 이걸 쓰죠. 근데 이게 반드시 같다는 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걸 쓰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더 임프루브가 돼. 여기서 지금 요게 그겁니다. 요것이 같아지도록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이게 집어넣었을 때 이그젝틀리 같으면 끝이에요. 그죠? 예, 이걸 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알고 있으니까 얘를 집어넣어줬을 때 얘를 이거라고 놓고 집어넣었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면 그건 베스트예요. 이미 끝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달라져.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 초이스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서 찾은 후에 그 BEF를 여기다가 그 BEF를 가지고 M 인버스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그게 베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관, 어, 지금 D는 DF는 M 인버스 BF잖아요. 맞나요? 이게 하도 노테이션이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DF는
그죠? 여기 지금 F.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가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고 얘가 여기에 사용되는 여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IPW에 사용되는 애는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오그멘테이션의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으로 사용되는 애는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한 게 그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였냐면 여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한 게 이거였죠, 요거. 예, 요건데 요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게 이제 굳이 다시 이거 쓰자면 이거죠. 띠어렘 10.7. 띠어렘 10.7이 뭡니까? 보세요. 띠어렘 10.7이 IPW에 사용되는 M이랑 이것에 대한 오그멘테이션을 할 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들어가는 펑션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이것이 그냥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이 관계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죠, 지금. 요 관계식이 여기서 지금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관계식이 뭐냐면은 이 M이 주어지면 그 M을 바탕으로 이 스몰 M이 주어지면 이 오퍼레이터 캐피탈 M 인버스를 사용을 해서 D를 계산을 하고 그것이 그 D가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얘를 이 M을 옵티말로 찾은 게 BEF고 그죠? 얘를 그때 해당되는 요 D가 DEF인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임의의 그죠? 그냥 이거는 한 점인 거예요. 얘는 한 점인 거고 얘는 한 점이고 얘는 한 점이고 그것에 해당되는 이제 그, 그 오퍼레이터 트랜스포머 한 게 D인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얘들은 뭐냐면 그 클래스에서 옵티말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카데미컬하게는 그렇게 해서 옵티마를 찾는 건 중요한 그러니까 적어도 어 이론적으로 그것이 이제 찾아낸 거는 의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처럼 어, 이 서세시브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세시브 어프라메이션 메소드를 써서 M붓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활용되기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 뉴스는 뭐냐면은 모노톤 미싱인 경우에는 이 이것을 찾는 방법이 클로즈 폼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노톤 미싱니스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난 시간에는 뭘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그 슬라이드 가지고 이제 했었죠. 슬라이드 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이제 모노톤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자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노톤인 경우에는 프로젝션을 찾기가 쉬웠어요. 크로스 폼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젝션 폼이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제너럴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이때 얻어지는 이 비스타는 어, 쭉 계산을 해보면 이 D, 이 캐피탈 D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표현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D가 뭐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이 D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MDL은 M 인버스 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D가 클로즈 폼으로 계산됐잖아요. 여기서. 이게 지금 이거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서세시브 어프라이션을 계산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클로즈 폼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G를 알면 G는 이 파라미터의 G는 파라미터 데피니션에서 나오는 거니까 G는 알죠. G는 결정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G가 됐고 그 G로부터 이 D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 클로즈 폼으로. 그러면 그 클로즈 폼으로 D를 계산을 해서 그 각각에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취하는 거는 쉬운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워킹 모델을 이건 아웃컴 모델 가지고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어, 이 지금 M 인버스 표현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띠어렘으로 이제 됐는데 또는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요 20번씩이 아까 슬라이드에 나온 표현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보시면은 이 이게 지금 주어진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는 이걸 GL이라고 썼죠. GL이라고 썼고, 그러니까 그 GL을 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각의 미싱 패턴에서 subtract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썼지만,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표현됐네. 예. 이게 G가 있고 각각의 미싱 패턴에서 이렇게 subtract 이제 이게 미싱 패턴이 지금 모노톤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어 이렇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 미싱 패턴이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으면 세 가지 있네. 그러니까 A11, A10, A00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 그러면 근데 어차피 완화는 빼고 생각하면은 이제 두 가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래서 K-1이라는 얘기는 이제 K K는 뭐냐면 K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니까 이제 그거 빼고서 하면 두 가지만 남는 서메이션이.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모노톤 미싱에서는 M 인버스가 클로즈 폼으로 계산이 된다. 어, 그게 이제 그 이기젠플로 계산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포멀리 이제 증명을 하는 거는 뭐 이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 자체는 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그젠플로 아까 그 이그젠플로 생각해서 보시면 더 편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리스트릭트 모먼트 모델 이 모델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에서는 기억나시죠? 이거 윅4인가에서 이제 했었죠. 이때 이제 뭐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얻어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 그래서 이게
F 오소고널이 이렇게 되고 프로젝션 해서 풀 데이터는 이거죠. 이거는 미싱이 없었을 때 F니까 미싱이 없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efficient score 펑션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제 미싱이 있으니까 어, 어, 미싱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띠어렘 11 좀 전에 했던 띠어렘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고 이 BF는 이거 15분씩 이거로 표현된 거죠. 그럼 실제로 이걸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그젬플에서 이 이그젬플에서 푼다는 얘기는 얘가 이거잖아요. 지금 얘가 이거고 얘는 뭐냐면 이 BF는 어쨌든 이거거든요.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럼 F 람다 F 월수관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파티큘러 A 스타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A 스타를 찾는 문제예요, 결국은. A 스타를 찾는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써주면 이건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S efficient는 이거죠. 이거. 그러면 일단 굿 뉴스가 그 입실론은 지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쓴 게 이거고요. 어, 유싱 21. 그죠? 요 21번을 식을 가지고서 다시 써주면 음, 일단 예. 일단 차근차근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음,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요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사실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 이 스페이스에 이게 지금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같은 거죠. 이것에 이게 지금 회귀 계수 그러니까 H를 이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해주면 이런 폼이 나와요. 이거는 사실 윅4에서 한 겁니다.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21번 식을 이용을 해주면 식 22번 식이 결국 이걸 푸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 좀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음, 잠깐 보면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어, 얘를 얘 전체를 HZ라고 푸는 거예요. 지금 응? 얘를 HFZ로 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요거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요 공식을. 그래서 요 공식을 쓰면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식 22번에 이거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HFZ를 M 인버스 스타 A 스타 A X 베타 입실론 베타 음? 이렇게 놓고 이거를 계산을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M A 스타 X 베타 입실론 베타 기분 X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거니까 어, 여기 입실론도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네.
왜냐면 이게 H고 요게 H고 여기에 입실론이 들어가야 되죠. 입실론 베타가 들어가서 트랜스포즈가 되고 X가 들어가야 되고 곱하기 VX 인버스 입실론 베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DX 베타 트랜스포즈 VX 인버스 베타 입실론. 입실론 베타. 입실론 베타. 그래서 이 식 22번을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얘가 이거 자체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고 얘가 오른쪽은 이거니까 서로 캔슬 아웃이 돼요. 그죠? 캔슬 아웃이 되고 남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식 22번이 식 2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를 풀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 미시니스가 모노톤이면은 지금 아까 그 얘기한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지금 뭐 좀 긴데 예. 그래서 모노톤이기 때문에 요 M 인버스 오퍼레이터가 어 이렇게 쭉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어준 겁니다. 요거를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서 기대값을 입실로 돼서 이제 기대값을 취하면 일단 뭐냐면 컨디셔널 온 X가 되는 거니까 얘가 예, 지금 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A 얘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얘는 바깥으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 여기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 X에 대해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요. 남는 거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를 계산을 해주면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이거를 만족하는 A 스타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A 스타를 찾는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되는데 스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A 스타가 A 스타에 대해서 풀고 싶은데 여기에 A 스타가 이스펙테이션 안에 낑겨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X가 다 관측이 되면 에, X가 항상 관측이 되면 이 GX 이게 지금 컨디셔널 온 옵저버드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X가 다 관측이 되기 때문에 얘가 상수가 돼요. 그래서 이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풀 수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걸로 이제 묶어지잖아요. A 스타 X로 묶어지고 따라서 얘가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VX 그러면 이 VX는 결국 요거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거가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해서 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용이 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싱이 있을 때는 그죠? 기억을 되살려 보면 미싱이 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각 한 점을 고정시켜 놓고 옵티마를 찾은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어, 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M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클래스를 더 이제 그 클래스에서 이 전체 클래스에서 이제 옵티말하는 걸 찾는 게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비이피션트를 찾는 게 F를 찾는 게 핵심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렵다는 게 15번씩을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게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어, 뒷부분에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워낙, 워낙, 어, 그래도 이제 맛을 봤다는 거, 이제 이게, 어, 가장 그, 어드밴스드 레벨의, 통계학에서 가장 이제 핫한 거를 이제 맛을 봤다는 거로 뭐 일단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시픽한 그 컨텍스트 하에서 각자 그 컨텍스트 하에서 이제 적용을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죠. 예. 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해서